천천히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멈추는 것이 두렵다. 공자. 살다 보면 남보다 늦는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계속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이고 공자가 말한 지혜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가세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마음속에 한 가지를 새겼다. 바로 의로움을 지키는 것. 설령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관우. 관우는 어린 나이에도 남다른 기계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로움과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순간입니다. 10대 시절의 관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옥처럼 깨질지언정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 신념을 굳건히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만의 의로움을 세우고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시인은 슬퍼하고 백성이 고통받을 때 시인은 울부짖는다. 두보. 두보는 시를 통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마음을 함께하는 깊은 공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어려움에 얼마나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나요?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았나요? 두보가 보여준 진정한 문학은 단지 아름다운 글귀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과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겁기도 하고 깃털보다 가볍기도 하다. 사마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떠나지만 그 순간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가 무게를 결정합니다. 사마천은 말했습니다. 가벼운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라고. 그 의미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깃털입니까? 태산입니까? 진정한 돈은 말로 닿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오도자. 오도자는 도를 찾는 여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찾는 답들은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깨달음은 내 마음속 깊은 고요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겉만 쫓지 말고 자신과 마주하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붓을 들고 글씨를 쓸 때 마음은 고요해야 한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 왕이지. 왕이지는 서예를 예술이자 수양의 길로 여겼습니다. 그는 붓 끝에 마음을 담아 마음이 흔들리면 글씨도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예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소란 속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하면 비로소 나만의 빛과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오늘 잠시 멈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만의 고요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만의 빛나는 글씨가 시작될 테니까요. 군자는 어려울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얻어 일을 이룬다. 유비. 유비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신의를 지키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뛰어난 전략이나 힘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믿음을 쌓은 데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함께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신뢰를 쌓아가고 있나요? 진심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허황된 말과 거짓은 스스로 사라진다.
유구박세당. 유구는 진실과 실용을 중시하며 허례허식을 버리고 본질을 보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칠애와 허영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며 진정한 가치는 진심과 진실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가짜와 가식에 휩싸이기 쉽지만 마음속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거짓과 허상을 걷어내고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좋은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좋은 의사가 되라. 장준경. 후한 시대의 명예 장준경은 관직에서도 의원으로서도 백성을 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위가 높지 않아도 재력이 많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치료하는 의사이든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이든 당신은 오늘 누구를 살릴 수 있나요?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과감히 시작하라. 행동에는 마법, 힘 그리고 기적이 깃들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작 속에서만 찾아옵니다. 시작이 두렵고 실패가 걱정되더라도 움직이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괴테의 이 말은 시작하는 용기가 곧 인생을 바꾸는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행동은 계획을 현실로 만들고 열정을 불붙이며 뜻밖의 기회를 불러옵니다. 오늘 당신이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어쩌면 당신 인생의 기적이 될지 모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은 전쟁터를 떠나는 군인의 마음과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들의 품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물러나도 그 정신과 명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메가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마지막까지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명예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영광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을 다한 뒤에 퇴장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화려하게 남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나는 품격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떠날 때를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의 시작이다. 이 말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을 키우는 힘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로서 조국의 미래는 올바른 인격과 교육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보다 책을, 힘보다 마음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런 마음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곧 나라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성공이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쳐 다져진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시도를 위한 발판입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힘이 진짜 성공을 만듭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기와 낙관은 전쟁보다 더 큰 두려움인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전투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다음 승리로 향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소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 배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화려한 기술보다 꾸준한 반복과 깊이가 진짜 실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것에만 눈길을 주지만 탁월함은 한 가지를 지루할 만큼 갈고 닦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소룡은 무술뿐 아니라 삶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루하루의 땀과 연습이 그의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작은 노력 하나가
언젠가 모두가 놀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을 붙잡고 깊게 파고들어 보세요. 그 꾸준함이 곧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직위가 높지 않다고 근심 말고 덕망이 높지 못함을 근심하라. 장영.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지위, 직책,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영은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채우는 내면의 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덕목을 실천하느냐가 진정한 지도자의 기준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 자리가 높지 않더라도 내 안의 덕을 높이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빛나는 성장입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되 그 사람의 재능을 보아 좋아한다. 조조. 조조는 사람을 평가할 때 단순한 친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시사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첫인상보다 내면의 가능성과 재능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나 자신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변에 숨겨진 가능성에 주목하며 나 역시 내 능력을 키워나가길 다짐해보세요.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이 짧은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웃음은 우리가 슬픔을 견디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채플린은 무성 영화 시절 대사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습니다. 그의 웃음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너무 무겁게만 보내고 있다면 잠시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보세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웃어보세요. 그 순간 낭비된 하루가 비로소 살아납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시끄러운 세상도 청량한 바람처럼 들리고 욕심을 비우면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느낀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유혹은 끝이 없지만 마음속 번뇌를 줄이면 평온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면 빈곤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알면 넉넉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의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함께함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홀로 서는 힘도 중요하지만 서로 기대고 이끌어주는 동행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지만 헬렌 켈러는 스승인 설리번의 손길 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지 증명합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함께 걷는 길은 느릴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혼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꿈꿀 수 있는지 아는 순간, 지금 당장 시작하라. 괴테.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기회는 사라집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용기 있는 시작 속에 마법이 숨어 있다고.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힘을 얻게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긴 순간부터 그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나폴레옹. 그는 작은 키와 평범한 출신이라는 한계를 안고 태어났지만 집념과 전략으로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불가능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의지가 강하다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승리만 거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 다음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순간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 속에서도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단테. 세상은 때로 옳고 그름이 분명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불의의 힘을 보태는 선택이 됩니다. 단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자리에 서 있겠는가? 정의로운 행동은 때로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침묵은 안전해 보이지만 역사는 침묵한 자들을 잊지 않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던 시절 그는 폭력 대신 평화,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약해 보였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미움과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키울 뿐이죠. 그러니 누군가 나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더라도 우리는 빛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이 바로 사랑이자 용기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고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부른다. 명심보감.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친절 한 번이 상대방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살피며 작은 선행을 습관처럼 베푸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명심보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속에 복과 화의 씨앗이 모두 들어있다. 나는 운명을 붙잡고 목을 졸라 놓아주지 않으리라. 청력을 잃어가는 음악가 베토벤이 남긴 말입니다. 그에게 청력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운명 앞에 무릎 꿇는 대신 더욱 강하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운명 교향곡과 같은 위대한 음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시련을 만날 때 그저 피해가기보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베토벤처럼 운명을 손에 움켜쥐고 나아간다면 시련은 언젠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생텍쥐베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와 외모, 화려한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 신뢰, 우정처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생텍쥐베리는 사막 속 어린 왕자의 입을 빌려 이 단순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볼 때 비로소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든 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 우리는 종종 익숙한 방법만 고집하다가 같은 문제 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답은 익숙한 틀을 깨는 순간에만 나타납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상식을 깨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고 싶다면 먼저 생각의 방향부터 바꿔야 합니다. 틀을 깨야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발견의 시작이니까요.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 우리는 흔히 힘이나 지식이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제의 방법이 오늘의 해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윈은 말합니다. 살아남는 힘은 적응에 있다고.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 속에서 배우고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 그에 맞춰 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평가된다. 주머니, 잔, 그리고 분노. 탈무드. 주머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잔은 술자리에서의 태도를, 분노는 화가 났을 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점잖고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술 앞에서, 그리고 분노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타인을 평가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세 가지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탈무드가 전하는 지혜는 간단합니다. 진짜 품격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시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현재를 잃고, 현재를 잃으면 미래도 잃는다. 공자.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어떤 일이든 시도해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데일 카네기. 망설여진다면 일단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셰익스피어. 가끔은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잘 해낼 수 있어요. 자신을 믿어주세요. 시작이 반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절반은 이룬 셈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 만약 지금의 현실이 힘들다면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테니까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오기스트 로댕. 힘든 일, 슬픈 일은 결국 지나가요. 마치 폭풍처럼요. 그 자리에 아름다운 추억과 성장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것이다. 괜찮지 않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 존 레논. 지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 찰스 스윈돌.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묵묵히 빛나는 별처럼 당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요. 포기하지 말고 당신 안의 빛을 믿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라. 탈무드.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찾는다는 것이다. 파울로 코엘료. 어쩌면 지금 당신은 길을 잃은 것 같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길을 잃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니까요.